지금 조조로 파이널 레코닝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참 슬펐는데, 오래된 시리즈죠. 1996년에 미션 임파서블 1이 나왔고, 이제 지금 2025년 8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같이 늙어간 같이 늙어갔습니다. 같이 늙어가. 전 항상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도 나름 재밌게 봤고요. 워낙 제가 최애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먼들, 토명 이즈 먼들, 토명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죠. 시리즈의 마지막이니만큼 미션 임파서블 전 시리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 또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개봉을 하게 되면 또 그 해당 배우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리즈를 지속하지 못할 때, 또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때, 특히 액션 영화, 액션 배우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룡 따거, 이연걸 이런 분들이 난 늙어가시는 게 너무 싫었어. 아쉬운 배우들이 몇몇 있어요. 뭐 안젤리나 졸리, 우리 졸리 누나. 국내에서는 액션 시리즈가 이렇게 30년을 장수하는 그런 작품 자체가 존재하질 않잖아요. 뭐 요즘에 마동석 형님, 뭐 범죄도시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특히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컷 연출이 너무 많아. 그 액션의 질감이 좀 많이 다르다. 물론 재밌는 것도 있긴 있는데 헐리우드 빠갔네 이러니까. 공감하잖아. 요즘 왜 한국 영화 관객 수 없겠어.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죠. 재밌는 걸 만들어 달라. 그럼 본다. 그래서 지금 미션 임파서블도 관객 수가 200만을 향해서 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전작에서 또 이어지니까 전작을 봤던 분들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우정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꽤 나오지 않을까? 400만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원을 극장에서 보진 못했어요. 이게 96년도이기 때문에. 근데 미션 임파서블의 존재를 알고 있긴 했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를 나왔고, TV에서 뭐 예능이나 뭐 시트콤이나 이런 데서 시그니처죠. 그 빰빰빰빰빰빰 이거를 엄청 써먹었어. 모든 뭐 매체에서. 그래가지고 저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지는 못했지. 2를 볼 때쯤 봤던 것 같아요. 2를 보려고 1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2부터는 전부 다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요. 오늘 본 파이널 레코닝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요즘 세상을 대변해서 담은 게 이 두 편의 소재고, AI를 다뤄서 엔티티라는 엄청난 자가 학습 이런 AI, 우리 흔히 챗 GPT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전 세계 그 전산망에 해킹을 해서 연병 난리 떠는 AI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IMF 조직의 최고의 요원 에단 헌트가 활약하는 내용이다. 일단 굉장히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거는 가시면 다 아실 테니까, 딱 영화 들어가자마자 이제 파라마운틴인가요? 보통 배급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그널 화면들이. 그거 전에 배우의 코멘트가 나와요. 제가 극장 가서 본 일에 그렇게 딱 첫 장면이 배우 코멘트인 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조금, 놀랬어. 그러니까 마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놀랬고, 확실히, 정말 토명이 이제 끝내려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아서, 예, 형님,
열심히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게 됐다. 영화가 굉장히 친절해요. 전작을 보지 않아도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 인트로에 전사들을 이제 깔아줍니다. 근데 그 초반엔 좋았는데 자꾸 스토리 전개에서 설명하는 씬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미션의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약간 작전 브리핑 같은 거죠. 늘상 있는. 근데 그게 조금 많아. 좀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아. 왜냐면 이게 3시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미션만으로는 분량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설명하는 분량이 꽤 된다고 느껴져요.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초중반에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그게 또 지루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미션 임파서블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그 시그니처 부금을 듣는 거죠. 빰빰빰빰빰빰 이게 나오면서 강렬한 그 오프닝, 이게 진짜 맛돌인데 요번에는 좀 슴슴하지 않았나. 저는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시리즈 중에 그 도화선에 불 붙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때 그 인트로가 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영화 진행 전개와 같이 함께 탁 했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인트로 넘어가서 강렬하게 이렇게 싹 오는 그런 인트로 너무 좋은데 다른 시리즈에 비교하면 아쉬웠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아무래도 AI를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디지털화된 뭐 이런 화면들, 그래픽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액션 마케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전작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절벽에서 점프하는 씬 이런 거를 엄청 홍보했거든요. 이 스턴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하고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역대 시리즈들도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하는 뭐 예고편이나 그런 프로모션 영상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좀 김 빠지는 거를 좀 사전에 좀 방지한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조금 김새긴 하긴 해. 저 그 전부터 좀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막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가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본다면 예고편 정도 보고 가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 이상으로 자꾸 그 영화 보기도 전에 정보 파먹으면 영화를 재밌게 보지만 안 보면 더 재밌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좀 찾아볼 거 있으면 뭐 찾아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편이라 파이널 레코닝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좀 없어가지고 또 좋았지 않았나? 그 시리즈마다 메인을 장식하는 그 미션 과정이 있죠. 험난한 그 제목에 맞게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에단 헌트의 이 노력, 정말 그것만 봐도 이 영화는 사실 가치가 있죠. 우리 헌트 행님이 역시나 이번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미션을 수행한다. 근데 확실히 더 이야기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졌고 그 뭐 마지막 시리즈다 보니까 그냥 끝이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의 끝. 거의 지구 종말. 그전에는 테러, 세계 정복, 학살, 뭐 요 정도로 끝났다면 이제 요번에는 그냥 지구 종말 수준으로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마지막 작품답게 그 이야기의 스케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 지구 종말이면 뭐 끝났지. 아니, 일개 그 첩보원이 지구 종말 막으면 그냥 고트 아니야?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 이걸 시의성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 화두가 되는 AI, 과연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제가 어느 과학 채널에서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1세대 AI까지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야. 1세대는.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을 적으로 돌리거나 인간에게 뭐 저항하거나 그렇지 않게끔 프로그래밍 돼 있을 테니까 1세대까지는 괜찮은데 2세대, 그러니까 AI가 AI를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AI가 AI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거돼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 2세대부터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섭다는 거지. 난 그 모든 AI 관련된 멘트 중에 제일 무서웠어. 왜냐면 지금도 최근에 뭐 보니까 AI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스스로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또 AI를 개발한다고 하나 그렇더라고요. 참, 세상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지 않나. 두려움이 더 큽니다. 재밌는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항상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 근데 그 단점, 그 리스크가 너무 나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런 부분에서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파이널 레코닝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나와. 맨날 인터넷만 하니까 이렇게 되지였나? 이러면서 패는 씬이 있는데 토명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인터넷에 빠져서 갇혀서 사고의 범위가 좁아지고 사고방식도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런 부류에게 일침을 가하는 듯 그 대사가 있어서 그 대사가 재밌었다. 파이널 레코닝에서도 이제 AI가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것들도 펼치면서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면서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갉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 AI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디지털 안에서의 해킹이나 이런 것뿐만인 줄 알았는데 이걸 통제함으로써 정보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해지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렇게까지도 발전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사실은 섬뜩하게 다가온다. 충분히 그럴 법하다. 앞으로 우리 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역시나 조금씩 생각해 본 내용이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니까 와닿았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숭고한 희생, 모르는 얼굴들을 위해 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극 중에서는 자기들 IMF 팀원을 일컫는 거지만 세상에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굴러가는 것이다. 안 그러면 세상이 굴러가질 않아. 마지막 편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게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보면은 진짜 마지막이긴 마지막인갑다. 근데 토명 인터뷰 봤는데 기자 질문엔 자꾸 회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요거의 흥행 성적에 따라서 또 모른다. 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역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파트 1, 2로 나눈 거니까 이제 텀이 짧은데 당장 만든다고 해도 2, 3년은 걸릴 텐데 그럼 토명이 이제 66세란 말이야. 60대 중반이야.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또 토명 자존심에 대역 쓰겠냐고. 대역 쓸 바엔 아마 안 한다고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온다 쳐도 지금 같은 현역은 아닐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그냥 차세대 루키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 국장으로서 지지해주는 역할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진짜 또 현역으로 나온다? 와 그거는 진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벌써 이미 역사적인 시리즈가 됐지만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1부터 8편까지 톰 크루즈 배우가 다 제작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IP가 막강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 놓은 그 색깔, 이 작품은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프닝 부분부터 인면피 샥 해가지고 저도 벗고 싶네요. 싹.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스턴트 액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의 시그니처가 되는 이런 아이템들을 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나올 수 있어. 뭐 제작사 입장에서 사실 포기하기 쉽지 않아.
끝내야 되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엔딩이 막 명쾌하진 않아. 왜냐면 또 새로운 팀원들도 생겼단 말이야. 이성과 이 감성이 서로 싸운다. 보내주기엔 너무 아쉬운 작품이다. 시그니처 아이템들도 많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영화의 그 시그널, 인트로 오프닝 타이틀 그 부금, 이거는 어느 영화보다 저는 제일 갑벽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부분만 들어도 그냥 영화관에서 그냥 라이브가 떨리기 시작해.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시리즈 전체가 망한 작품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난 2가 제일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흥행에 성공했대. 전체 시리즈 중에서는 전 2를 제일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3가 나올지 몰랐어요. 사실 3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을 너무 재밌게 봐서 2랑 이 영화의 톤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약간 1은 스릴러, 약간 미스터리? 지금과 같은 액션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의 느낌보다는 약간 음악이나 연출 자체도 뭔가 약간 스산하고 쎄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원이 때깔도 다르고 지금 보면 톤이 좀 달라서 2의 톤도 나쁘지 않았지만 좀 원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체감적으로 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리즈가 이제는 사장된 줄 알았었는데 근데 거의 이게 제일 텀이 길 거야. 6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3가 나온 거야. 그래서 반신반의했어. 3 재미있을까? 근데 이제 감독이 쌍재 형님이셔가지고 워낙 뭐 네임드 감독님이시잖아. 사실은 그 감독의 신뢰 때문에 보게 된 것 같아. 극장 가서. 3가 대박이었지. 토끼발. 3가 토끼발이야. 토끼발. 토끼발. 그 악역으로 나오신 그 배우분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인질극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인질극은 이렇게 해야 돼. 인질극 신이 나오는데 거기가 진짜 맛돌이죠. 그 긴박함, 협박하는 그 대사하며 그 호흡하며 악역인 배우분이 워낙 유명한 배우분이시잖아. 이제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토명도 잘했어. 토명도 진짜 연기를 잘했고. 특히 그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 그 다리에서 미사일이 훅 날아가서 터지는데 그때 토명님이 막 도망가다가 미사일의 어떤 그 미사일 뭐 이런 것 때문에 팡 날아가지고 옆에 차에 부딪히고 떨어진단 말이야. 난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 그 장면이 굉장히 진짜 미사일 근처에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토끼발이 뭔데 대체 토끼발 때문에 근데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일종의 뭐 맥커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가 너무 재밌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3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션 임파서블 부활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 혼자는 망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망한 적이 없대. 4 때 또 점에 고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감독님으로 바뀌면서 지금 감독님이 한 4편 정도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 전 시리즈하고는 약간 다른 거는 약간 이야기 서사를 조금 더 집어넣는 그런 느낌. 조금 더 고뇌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헌트 요원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 이런 거를 더 조금 관철시키지 않았나 후반부 시리즈들은. 그러니까 이게 1편 다음부터는 액션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로 갔는데 작품성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시리즈인데 이 정도까지 긴 시간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깎으니까 어마어마해진 거야. 그리고 그 영화마다 도전한 미션들을 직접 해내시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애초에 처음에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요거 기어 올라가잖아요. 4편에서.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찾아봤어. 진짜로 이거 진짜 한 건가? 그때 막 그 사진도 유명했잖아요.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혀가지고 미쳤어. 나사가 한두 개 빠진 게 아니야 이분은.
응? 돈 때문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장인 정신이야. 그리고 그걸 즐겨야 돼. 그때 찾아보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원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 때부터 CG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다 그냥 대역 없이 했던 거야. 애초에 그런 분이었어. 투 오프닝에서도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암벽 등반 하거든요. 클라이밍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한 거래. 그때 몰랐어. 난 그때 볼 때는 당연히 CG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직접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암벽에서 암벽 옆으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거 있거든? 아, 이 형, 이런 형이었구나! 그때 느꼈지. 그래서 계속, 그런 형이었다. 공포심이 없나? 실제로 공포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칼에 찔려. 그러면 아프고 통증을 느끼지만, 다음에 이 칼에 대한 그 공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찔릴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높은 확률로 뭐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톰 크루즈 형님도 그런 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항상 자연사 해야 된다, 톰 형.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사가 아니다, 톰 형님.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죠. 진심으로 많이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또 특히나 그거 있어요. 로그네이션인가? 로그네이션에서 잠수하는 거 있어. 그 노란색 뭐 카드 바꿔 끼고 막 하느라고 물탱크인가?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 있어요.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것도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 프리다이빙 해가지고 실제로 톰 크루즈 형님이 한 7분인가 잠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마 하는 거에 따라서 한 11분까지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그 프리다이빙을 한 거야. 숨을 참고 그 시간을. 와. 그래서 그렇게 리얼한 장면이 나온 거야. 나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난 진짜 보면서 숨 막혔거든요. 왜냐면 물속에서 그 숨이 막 까딱까딱 하는 그게 뭔지를 알거든? 깊은데 빠질 때도 있어 봤고. 그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확 와닿더라고. 진짜 숨이 이제 너무 막혀서 저거 하면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헛호흡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이킬 순 없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여긴 코는 참지만 입에서 숨 쉬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 이 입안에서.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몇 초 더 참을 수 있거든요. 잠수를 이제 극한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니까 저는 그 장면이 진짜 막 쫄깃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제일 쫄깃했던 장면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부르즈 할리파도 그냥 다 쫄깃했어. 이 작품은 사실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잖아. 이야기 자체는 어떤 위험이 생기고 어떤 아이템이 있고 그걸 이용하려는 뭐 빌런들이 있고 그거를 헌트 요원이 가서 탈취하든가 뭐 파괴하든가 뭐 무력화시키든가 뭐 그런 식이잖아. 그래서 세상을 구한다. 근데 이 미션 임파서블이 대단한 거는 그 디테일.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보면서 배워야 될 거는 이 디테일에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막 장치들이 많아. 카체이싱을 하는데 카체이싱 얼마나 달고 달았어. 다른 작품들에서도 항상 나오는 씬이고 추격전. 근데 같이 뭐 수갑이 채워져서 뭐 반대편으로 앉았더니 막 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을 주는 디테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죠. 그걸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데드 레코닝 마지막에 기차가 떨어지고 이런 거 흔히 봐왔지만 근데 거기서는 그 기차가 수직이 되면서 계속 그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기차 내부를. 장애물들이 막 생기잖아. 그런 상황 설정이 대단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봐오던 흔한 장소, 뭐 흔한 상황들이지만 그 내부에 좀 더 디테일한 설정들을 더 추가하고 디테일한 장애물들을 줘서 완전히 다른 긴장감과 재미를 줄 수가 있다.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시퀀스가 한 발 더 가, 한 발 더. 그걸 저는 그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부르즈 할리파
빌딩에 내려와서 범인을 쫓는데 놓쳐. 근데 보통은 거기서 끝나거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요쯤에서 이 액션은 끝나겠다 싶은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미션 임파서블은 한 발 더 가. 한 꼭지가 더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도파민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액션을 구사하는 게 귀멸의 칼날이야. 귀멸의 칼날이 그래. 그래서 귀멸의 칼날 액션이 미친 거야. 이게 귀멸의 칼날도 이쯤 되면 액션이 끝날 법한데 라고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전개나 상황이나 뭐 이런 순간이 있는데 더 가 한 발 두 발 더 가 더 있어. 쭉 다 짜낸 것 같았는데 치약을 끝까지 다 짜낸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두 번 더 누르니까 또 나와. 이런 느낌 희열들이 있어요. 그게 이 미션 임파서블 액션 시퀀스와 귀멸의 칼날의 공통점이야. 본 작품 중에서는 이 두 개가 액션이 맛돌이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다닥 해서 막 차를 놓쳤어. 근데 보통은 거기서 막 약간 끝나는 뉘앙스인데 갑자기 또 음악이 시작하면서 또 달려.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 그게 뭐 조금 길 때도 있지만 뭐 짧더라도 그게 한 번 더 간다.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을 놓았는데 또 간다. 이런 느낌. 액션 시퀀스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이 맛돌이지 않나. 어떤 미션을 하거나 추격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참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 있게 나올 때가 있다. 이제 2025년이잖아.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또 좀 신기하더라고. 이제는 뭐든 될 것 같은 세상이잖아.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수장치들 뭐 나오고 최첨단 장비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감흥은 좀 없어졌어. 확실히 그 초기 시리즈에 비해서 그만큼 지금 과학기술 이런 게 너무 발전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첩보 최첨단 장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면 안 돼. 이제 최첨단 장비더라도 되게 기가 막히게 나와야 돼. 그런 좀 신선함이 있어야 그 장비빨을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인면피는 치트키야. 인면피가 제일 치트키야, 의외로. 3에서 그거를 좀 되게 좀 디테일하게 다뤄줬죠. 그게 이렇게 읽으라고 한다든지 만드는 과정이 막 깎는 과정이 나온다든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30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제작자로서 뭐 배우를 하신다면 좀 서정적이고 드라마가 있는 편한 역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고 제 학생 때, 청춘 때를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극장 가는 거 정말 즐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시리즈 하겠습니다. 시리즈.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뭐 막 인상적이거나 그렇진 않고 인물이지 인물. 헌트라는 이 사람의 매력, 설정, 말하는 뭐 상황 설정이라든지 그런 디테일, 대사가 막 엄청나게 인상적인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출이나 장면은 음악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완성도가 인상적이었다. 원이 있어가지고 완성도 드릴게요. 원 때문에 좀 들어갈 게 많네.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긴 앞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뭐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도 굉장히 촘촘하고 마지막 반전 1편이 첫 편이다 보니까 그런 지금 시그니처가 된 장치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었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보실만하고 꼭 이제 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가주시고 3시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배웅으로 분명 인상적인 장면들 있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웬만치